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합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 물음표만 커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결국 통신비 2만 원 인하를 고수하는 여당과 전국민 독감 예방주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합의가 되어야만 22일, 그러니까 내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예결위 소위 등에서 여야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일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도 미뤄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또 여당의 단독 그 의결로 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일정은 그러니까 일찌감치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쵸. 22일 날 처리하기로. 그렇죠. 일정은 일찌감치했죠. 뭐 통신비 그하고 이제 백신 부분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도 그냥 모든 걸 바뀌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택인데 또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의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시간도 그렇고요. 이제 다만 이제 추석 전 지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추석 전에 또 명절을 또 이렇게 어떻게든 명절들 보내야 되니까 그때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이 될지 2차 그 부분인데 저는 야당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식으로든지 재난지원금 지원이 될 것 같고 다만 통신비가 될지 백신이 될지 이거는 조금 논의가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통신비 2만 원대 전 국민 그 독감 백신. 백신 접종, 무료 접종 네. 이렇게만 어떤 그 놓고 본다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그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건데 독감 무료 접종이 의미가 있고 가능하냐?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미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그 입장이고요. 물량도 그렇고요. 네,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도 어떤 국민적 여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은 각종 조사 결과로 다 네. 나오고 있고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왜 싸워요 도대체? 오히려 여기서는 그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성이 막판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 여기에 이 부분을 좀 변경해서 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독감 접종만이 아니라 지금 개인 택시 기사분에게는 지급을 하는데 네. 법인 택시 기사분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 택시 기사에도 지급을 하죠.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테이블에 올라갈 수 뭐 있다고 생각해요. 특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실 문제될 사람들이 뭐 좀 평등에 위반될 형평에 위반될 그렇다면 여기에 한 뭐 9천억, 8천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지급이 된다면 이거를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는 방법 이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좀 원하는 방식 같은데 또 예산이다 보니까 쉽게 전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법인 택시까지 좀 확대해 주는 것 같고 이제 아동 특별 돌봄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까지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20만 원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집합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 중에 일부를 이제 다시 포함시켜 주는 거 이런 정도 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했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거의 지금 사실 여야 간에 사라진 상태고 그렇죠. 오로지 지금 통신비냐 독감, 백신이냐 백신이냐. 이것이 양자택일 선택지 줘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정의당이나 다른 당에서는 좀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조율이 된다고 한다면 그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에서 부담하는 비중을 조금 낮추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까지는 무리니까 조금 이제 무료로 전환하는 비율을 조금 올리는 정도로 해서 결과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겠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렇게 가면 좋을 근데 것 같긴 제가 한데요. 볼 때 이게 조율이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고 보는 게요. 그러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서 조금 깎아갖고 다른 쪽을 늘려갖고 야당한테 명분을 준다라고 하는 협상 카드가 별로 가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13살 이상 전 국민 지급으로 딱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깎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준 연령을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도안이면 뭐예요? 통신비 2만 원은. 그러니까 아예 접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당이 그 주장하는 다른 방안이 그러니까 타협안으로서 그 절충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가능한 건데 이번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깎으면 또 다른 데서 펑크가 난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그 주고받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정하는 게 의외로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부분은 뭐 지급이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이번에 못하거나 여당이 단독을 하게 된다면 여야 다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만 남고 명분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든 말이죠. 만약에 합의 처리가 결국 안 돼가지고 지급 자체가 밀리게 되면은 국회 전체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이고 여당이 이제 그 처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또 야당 같은 경우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사안이 온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통신비 인하든 백신 무료 접종이든 사실 둘 다 크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이게 그래요. 전선이 생겨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 선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으니 이걸 보완하기 위한 그 추가적인 정책으로서 어떤 보완책들이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결국 이거니까 결국 사단은 거기서부터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죠. 그 네. 누가 그러던데요. 그 남북에 하나씩 생활의 달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이고 남쪽에서는 국회가 벼락치기의 달인이다. 벼락치기의 달인. 아직 하루가 남아 있거든요. 시간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면 네, 뭐, 기다려 보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설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거의 당 차원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희대의 포퓰리스트, 희대의 사기 집단, 소인배 등 지금 거의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발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오히려 경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었고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한 비판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조세연을 옹호를 하고 나선 거죠. 윤희수, 김기현 의원부터 있고요. 또 장제원, 박수영 의원, 또 원희룡 대주지사까지 참전한 상태라서 결국 여권에서도 정청래, 우원식 의원 등이 지원 사격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벌떼 공격에 나선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타깃 삼아갖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좀 빠른 것 같기도 서로 빠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표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어떤 조세재정연구원의 어떤 발표라든지 그 보고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할 수 있는데 그 반발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 그것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근데 가만 또 들여다보면 장제원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뭐 또 이렇게 글 같은 걸 많이 쓰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당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론은 아니겠죠. 예, 예. 국민의힘의 당세를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개인기로 이렇게 공격하는 모양새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떤 포인트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당 대변인 그 공식적인 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막 직접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마치 좌표가 찍힌 것처럼 의원들이 알아서 지금 그 이재명 지사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지사라는 이 정치인과 계속 논쟁이 붙어야만 뭐 언론에도 환히 회자가 되고 뭐 이제 이슈를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제 의원들 개개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논쟁에 참전하고 있다라는 건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앞서 이제 기본소득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소위 정책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다. 저런 식으로 가는 정책은 국민 선동적인 돈 퍼주기 정책이다. 이제 국민이 돈 맛을 들이는 정책이고 자신들이 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복지, 진짜 필요한 데 쓰이는 선별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만들려는데 그 전선을 이렇게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상징적인 지역 화폐라든지요. 이런 어떤 지역 선진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 싸워서 이 이슈를 자신들이 가져와야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본 건 아닐까.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대권 예비 후보에 대한 네. 그 사전 선제 공격 내지 견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뭐 거기까지 멀리 나갈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이제 가만히 보니 발단이 지역 화폐의 어떤 유용성을 둘러싼 논란. 이거 정책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논란 벌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중시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뭔가 변형된 그 보편 선별 논란이 정치적 공격으로 약간 변형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보편 지급을 그러니까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게 이재명 지사이고, 그다음에 보편 지급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애용되어 왔던 게 지역 화폐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로 귀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도 가능하겠지만 보편 지급론에 대해서 상당히 또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보편 지급의 지역 화폐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본인의 정책이었거든요. 여기서 지역 화폐의 어떤 유용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앞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또 반발하고 어떤 뭐 이렇게 좀 막말에 가까운 언사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별로 미칠 게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그 이 정책 토론이 어떤 만약에 앞으로 이게 좀 건전한 방향으로 정책 토론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진행된다면 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일정하게 결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지역 화폐에 더 나가서 보편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놓고 본다. 근데 이게 어떤 인신 공격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말고 차라리 정책 토론으로 좀 그래요. 불붙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좀 바람은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예전에 임대차 그 하듯이 얘기하듯이 좀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SNS든 어떤 시기든지 간에요. 이재명 지사가 공개 토론회를 요구를 했잖아요. 차라리 하자고. 그렇게 토론을 해서 실제로 그 판에서 정책 논쟁을 하게 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진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런 말투라서 또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판이 짜이는 게 낫지. 예, 차라리, 지금 예.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처음에 이제 정책적인 포인트를 이야기하다 점점 이제 약간 서로의 공격 수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선후배가 어떻고 뭐 대학 얘기가 나옵니다. 예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원래 있었던 정책 논쟁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명절 대목 앞두고 지역 화폐의 효용론에 대해서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논쟁을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라. 싸워라. 네. 그러니까 정책 갖고 싸워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가죠. 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를 처벌하는 법안에 힘을 빼려고 했다. 그 기록이 재발굴되면서 논란입니다. 현재 지금 박 의원은 그와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지난 5년 동안 국토부 및 산하 기관들로부터 적게는 1,000억, 뭐 많게는 3,000억 원까지 좀 보도마다 다릅니다만 이 공사를 수주받은 의혹을 받으면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16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도 강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거였는데 박 의원이 기간 제한이 없는 건 너무하다. 6년으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맞서면서 결국 9년으로 조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 부분은 이게 이제 이해 충돌 문제가 이제 그 제기가 됐고 네. 더 나아가서 이미 뭐 그 배임 혐의로 이제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서요. 그렇죠. 부패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뭐 직권남용죄 그리고 배임죄 이 네.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인데 예. 특히 지금 부패방지법 위반 여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업무상 알게 된 뭐 비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손혜원 의원 사건하고 지금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연결. 예, 그게 부패방지법 위반이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직윤리법도 조금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정해진 게 또 사실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 관련해서 뭐 명확하게 혐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조사가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의 경우하고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박덕흠 의원 쪽에서는 이거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정당하게 따낸 어떤 그 물량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공개 입찰 만약에 관련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전에 그렇죠.
어떤 그 입찰과 관련한 어떤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물론 박덕흠 의원은 이제 오늘 2시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해명을 다 하겠다. 본인은 뭐 거리낄 게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물론 해명을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요지를 그 해명의 요지를 보면은 오히려 정부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전보다 수주하는 물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본인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부당 이득을 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번의 어떤 주요한 그 결정적 장면들, 그러니까 이제 박덕흠 의원이 실제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의원 활동을 해왔던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명한 기사가 한겨레가 2018년 겨울에 썼던 그러니까 김용균법, 산안법 개정안 그 할 때 이 한도 처벌액에 대해서 좀 낮춰달라고. 그거를 본인이 상임위도 아닌데, 그러니까 환노위 회의장에 와가지고 환노위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본인 국토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의정 활동이었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인과관계 이런 않을까. 거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비밀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윤리법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뭐 추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고발 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법률 같은 게 개정안에서 뭔가 개입된 여지, 그게 개입됐다고 입증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본인이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좀 이제 그 박덕흠 의원실에서 나왔던 어떤 해명에 따르면 아무튼 뭐 그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토목공사 전문이기 때문에 매출의 99%가 관급공사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라면 사실은 뭔가 그 광급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아주 난감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이해충돌이 방지가 되느냐? 왜냐하면 광급공사를 발주하는 그 정부 부처가 국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거의 있죠. 모든 부처에서 발주를 한다고 친다면 안 걸리는 데가 없다. 결국 이해충돌 방지라고는 어떤 이 측면에서 놓고 그렇죠. 본다면 이런 이야기 이제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부분인 것 공직자윤리법 이런 걸 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배임했던 것은 그러니까 전문건설협회인가 그렇죠. 협회, 회장했을 때 공제협회. 이제 뭐 골프장을 200억 더 비싸게. 비싸게 네. 뭐 그러니까 사들이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상 업무상 배임 배임입니다. 이걸로 문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뭐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뭐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법률 부분도 법률 부분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 그래서 당에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요.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권 인사들의 그거에 대한 물타기 이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께서 여당 인사들의 관련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화살이 돌아왔을 때 박덕흠 의원의 이 건이 좀 더 불거지게 될 경우에 아직 물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 정도이지만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칼을 들이미느냐가 결국 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어떤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가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오늘 2시 기자회견이니까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한번 좀 들어보죠.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